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25일 목요일 장 마감 후에 SK케미칼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는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영상을 못 올렸는데 사실 그 게시판이 활성화되면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싶은데 아직 구독자 수가 좀 부족해서 게시판 기능이 활성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많은 홍보해 주셔서 구독자 돌파해서 조금 더 내실 있고 그런 영상 그리고 근황을 바로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SK케미칼은 장 마감의 마지막에 500원 하락한 14만 6천 원. 그러니까 시가와 동일하게 장 마감했습니다. 일단은 한번 제가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이 결국에 시초가가 0.08% 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종가는 마이너스 0.47%, 약 100포인트 조금 넘게 하락한 후에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분봉 오늘 장중 시점을 보면 시초가에 강하게 내려왔고 10시 50분에 최저가를 찍었지만 결국에 살짝 반등 후에 횡보하다가 장 마감했습니다. SK케미칼은 처음에 급락했지만 살짝 반등 후에 어떤 큰 변화 없이 장 마감했고요. 거의 코스피의 10분봉이랑 동일한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다시 오늘 5일선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 중단 5일선 11선 전부 다 밑에 다시 내려와 있는 상태고 사실은 한 이날 이 정도 11월 18일이나 11월 19일 정도 수준의 위치와 같다. 다만 가격은 조금 더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파르게 선들이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상승 모멘텀을 받으면은 이런 이평선들은 사실은 크게 무리 없이 깨버리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상승이 지속될 때는 어떤 특정한 선을 찾기 마련인데 월봉을 보기도 하고 주봉을 보기도 하고요. 주봉 관점에서는 아직도 22만 원 수준까지 올라와도 크게 무리 없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위메이드나 이런 어떤 그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봉을 높게 찍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봉 관점에서 지금 거의 바닥은 형성이 됐다. 14만 원대. 그러니까 13만 원까지 내려갈 일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아예 없고요. 오늘도 거래량 거의 최저점 거의 역대 최저 거래량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이 5만 7천 주다. 5만 7천 주. 1.5배 그 무상증자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1.5배를 반대로 하면은 거의 한 3만 주 정도? 한 4만 주 정도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4만 주. 4만 주 조금 안 되게 거래가 된 것 같은데 옛날로 따지면 무상증자 나오기 전에 4만 주 수준의 거래인데 이거 어마어마하게 거의 시장 소외주 수준도 아니고 그냥 아예 거래가 없는 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주식 수준만큼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반증이 두 가지인데요. 일단 하나는 일단 당연한 기본적인 디폴트는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 시장에서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으로 매매할 만한 모멘텀들이 많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 두 번째는 현재 상황이 매수를 할 요인도 또 손절 혹은 로스컷 혹은 익절 컷을 할 요인도 없다. 그러니까 매수할 의도도 매도할 의도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말하면 풍전등하고요. 좋게 말하면은 어떤 그 점프업 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다라고 보여지는 정도로 해석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하락한다? 하락할 모멘텀이 있어야 하락을 하는데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SK케미칼을 안티하게 보는 사람들은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 갭 상승이 있다고 이 갭을 매구로 간다고 합니다. 이때 갭은 아스트라제네카,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하기 전에 그 대체 투자로 인한 그런 상승이었습니다. 이때 그렇게 이 개파락으로 해서 12만 원을 매꾸러 간다는 사람은 이때 왜 올랐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이때 빌 게이츠 재단에서 SK케미칼,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지원한다는 그런 뉴스, 주말에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로 올랐던 항목이면 이미 이때 전부 다 차익 실현하고 나갔습니다. 노바백스도 다 나갔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로 인한 그 가격 하락은 이미 다 받은 겁니다. 이 수준까지.
현재는 그냥 단순하게 계열사, 그러니까 이제 자회사의 어떤 영향만 받고 있지, 이 당시에 갭 상승이 있다고 이 갭을 메꾸러 간다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개인이 3,900주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394주 매수했고요. 기관이 2,100주 매도했습니다. 연기금이 어제 매수한 거 전부 다 토해냈고요. 매수는 1,000주, 매도는 2,000주. 네. 그리고 뭐 금융투자도 소폭 매도를 했고, 이 기타 법인이 사실은 장애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수급이 없다. 기타 법인이 146,400원 위에서 던졌네요. 그래서 종가가 136,000원 됐기 때문에 지금 추정 평균가가 다들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하락으로 되어 있는 거는 조금만 매도가 나와도 받쳐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하락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특이 동향은 없다라고 보고요. 뭐 연기금이 어제 들어온 것도 사실은 조금 의아했는데 역시나 그대로 다 나갔다. 뭐 크게 이슈가 없어 보이고요. 저는 오늘 사실 공매도가 더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이 정도 거래량이 없고 가격이 뭐 이 정도 되면은 공매도가 한 15% 이상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공매도도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총 친수량은 4,000주고 매매 비중은 7%. 뭐 물론 11월 18일, 뭐 19일에 비해서 공매도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크게 뭐 문제가 될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차 거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3일 동안은 체결 수량이 없었는데, 물론 지금 지속적으로 대차 거래의 순증 여부가 순감을 하고 있지만 상한 수량이 더 많기 때문에 체결 수량에 비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차 거래가 지속적으로 체결되는 부분은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 11월 17일, 18일, 19일 같은 이 시점의 흐름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졌지만 지금은 중립의 의견으로 다시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이틀 전에 경기도와 화성시와 협업을 해서 리사이클 관련된 제품 원료를 공급받는다는 MOU를 체결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와 어떤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페트병을 재활용을 하고 이 페트병들을 수거를 해서 SK케미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신흥저항과 현대안경은 광산구에서 배출된 투명 페트병을 수거 압축해서 두산 ENT한테 제공을 하고, 두산 ENT는 이를 고품질 재생 원료로 만들어 SK케미칼에게 공급한다. 이 SK케미칼은 이 원료를 친환경 의류 원사, 재활용 화장품 용기 등에 사용한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정도 긍정적인 의미로 보여집니다. 일단 경기도와 맺은 거는 직접 이제 원료를 본인들이 이제 수급받는 것, 깨끗한 그 플라스틱을 공급받는 것에 대한 어떤 공급적인 측면의 어떤 안정적인 확보. 왜냐하면 이제 SK케미칼이 중국 회사에 투자를 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무역 분쟁이나 미국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우리나라와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들 때문에 수출입이 되게 이제 어떤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는 사실 그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광주에서 이렇게 이 리사이클링 확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료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원료를 SK케미칼이 별도의 노력 없이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물론 이제 이렇게 공급받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커미션이 이제 지급이 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SK케미칼은 넷제로 탄소 중립에 어떤 맞춰서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CJ에서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을 내년에 양산화하겠다고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이미 SK케미칼은 양산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원료를 지금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어떤 공급처를 찾고 MOU를 맺고 있고요. 아마 뭐 이 정도의 스피드로 가다가는 뭐 곧 내년에는 어떤 SK케미칼이 그 페트병이나 재활용된 플라스틱으로 만든 화장품이나 뭐 용기들이 시장에 나와서 그게 이제 광고 효과로 이루어지는 그런 수준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SK케미칼의 현재 지금 100% 자회사인 SK멀티유틸리티,
12월 1일자로 분할되는 이 회사도 오늘 같은 경우에 SK가스가 LNG와 수소 관련된 그런 이슈들을 받으면서 장 막판에 급등을 했거든요. 뭐 급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울 정도지만 어쨌든 지금 이 10분봉을 보게 되시면 2시부터 갑자기 올랐습니다. 그래서 장은 조금 하락하고 마감을 했는데 이 SK가스 뉴스를 보게 되면은 LNG 수소 투자로 LPG 이상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 LNG 수소 이게 바로 SK 멀티 유틸리티가 하는 거거든요. 이게 SK 멀티 유틸리티가 하는 거기 때문에 볼까요? LNG 열병합 발전 사업 진출입니다. 결국에 뭐 분할로 인해서 뭐 신뢰도를 잃었다고 하지만 SK케미칼에서 이 스팀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안 됐고요. 다만 그 사업이 지금 비중이 얼마 되지 않는 사업이 앞으로 미래 산업, 미래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분할을 해서 아마 지금 4천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 이건 아마 SK 바이오사이언스 구주 매출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투자를 하고 이제 앞으로 내년 상반기, 뭐 하반기, 중반기 이렇게 올라갈 때 이 부분으로 인해서 SK케미칼이 바이오사이언스의 긍정적인 영향과 멀티 유틸리티의 어떤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자체 사업인 바이오플라스틱, 친환경 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그 안정적인 매출, 이런 부분들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종합해서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매도 잔고 한번 좀 보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요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을 이제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구독자분들도 해당 종목의 그 공매도 잔고가 이제 궁금하시면은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가 21만 9천 주입니다. 11월 22일. 왜냐면 이제 D+2일 체결하고 난 거기 때문에 현재 제가 그때 18만 주까지 받다가 다시 상승해서 좀 아쉬웠다라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다시 안정적으로 공매도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의 잔고도 줄어드는 부분들도 그렇게 지금 현재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어떤 뭐 이렇게 침울해하거나 암울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어제 14만 6,500원 전일 종가 대비 동시에 끝났지만 저는 어제보다 500원 빠졌지만 저는 오히려 오늘이 더 긍정적인 하루였다라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그 연기금이랑 기타 법인의 매도로 인해서 오늘 가격이 조금 하락을 했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외국인이 매도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공매도도 크게 나오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코스피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SK케미칼이 거의 빠지지 않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한번 바라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